서양화 극사실로 달랑아리를 그리는 고영훈입니다. 옆에 있는 그 연못이 있거든요. 거기에 잉어들이 잘 놀고 있나 보고, 그 다음에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그 실내에 식물이 몇 개 있어요. 밤사이에 잘 있는가 한 번씩 어루만져 주면서 2층 작업실로 올라옵니다. 작업을 하기 전에라기보다는 전날 집에 가면서 오늘 해야 될 일을 먼저 이제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놓고 그 생각을 집에 가서 접었다가 이 작업실로 오면서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들어와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제가 이제 52년생이니까 시대별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힘든 시기였죠. 삶의 역경이 좀 힘들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환경이나 생각들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 것이 제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소재나 생각들을 갖는 게 좀 진중하고 무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실 청소예요. 청소하다 보면은 어느덧 답답하거나 무거운 생각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빨리 좋은 쪽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이런 힘듦이 나한테 왜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단점보다는 장점 쪽으로 운용해서 생각합니다. 저는 생활과 미술이 항상 같은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할 때에도 수저를 보면서 이게 내 그림의 소재가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수저를 한번 뒤집어 보기도 하고, 들어서 화면에 넣는 어떤 흉내도 내보고 이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마음에 드는 소재가 이렇게 보이면은 한참 동안 이제 그것을 관찰하거나 일단 수집을 합니다. 언제 쓸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 감성하고 제 생각하고 통하기 때문에, 특히 저는 소재는 오래된 것일수록 이제 그 선택 여지가 많은데, 오래된 것은 시간성이 많이 이제 그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선택합니다. 저것도 헤드폰이 어느 그 앤틱점에서 내가 그것을 가져왔는데, 저거는 그 노래일 수도 있고 소리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어요. 제목이 수리 노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한잔 하면은 그냥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자유스러운 사람의 또 다른 언어들이 나오거나 노래들이 나오거든요.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대담을 할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속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그럴 때 그 소재를 택했는데, 저 헤드폰 같은 경우는 소리라는 혹은 말이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요즘이 아니라 지나가거나 오래된 어떤 한 사람의 히스토리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특히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젊었을 때부터 쭉 어느 시점마다 중요한 단어,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뭐 70이 넘은 요즘의 이제 단어들은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나온 결론이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표출되거든요. 내가 나무를 나무라고 부르는 경우도 과거의 관념이나 식물학 지식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내가 결정지어서 저 나무를 나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상은 마음에 의해서 창조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원래 나무는 그냥 물질이거든요. 그런 인간이 관계가 없으면은 나무하고 우리는 상관도 없고 우리가 나무를 필요치도 않아요. 제 그림을 통해서
내 감정을 다른 분한테 전달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제가 제 그림을 통해서 제 마음을 화판 위에, 저는 화판을 이제 인식판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모든 것을 피력한다, 결정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인식판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식판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그려 넣어 가지고 내 마음을 충실히 표현했는가 하는 일기적인 것도 있고, 나를 반추시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울적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관객들이나 혹은 내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이 내 그런 관점에서의 거울을 가지고 또 당신의 그 마음을 투영시켜서 자기 나름대로의 모양새 혹은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거나 추출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거는 이제 개인차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어떤 생각을 그분들한테 주입시키거나 아니면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투영했기 때문에 일단 작업실에서의 일은 다 끝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그림이 밖으로 나가서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그 관람객들이 볼 때에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다시 비춰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 그림을 보면서 그냥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침묵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분위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을 많이 안 하는 쪽인 세대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침묵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말이라는 영역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은 말이 영역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의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3차원적인 세계의 현실에서는 어떤 물건이 주어졌을 때는 그 물건이 단답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림에서는 2차원이거든요. 평면에서 그 어떤 형상을 볼 때에는 3차원적인 갖춰진 설명이나 내용이 아니라 상상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무한히 확장되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는 3차원적인 현실에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형식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시작된 게 결국은 이제 발전되다 보니까 뭐 지금 오늘날까지 왔는데, 제가 초중고등학교 때에 수채화로 특히 이제 인상파 형식으로 이렇게 그림들을 많이 그려왔어요. 학교에서 이제 미술부 특활 활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칭찬이나 상도 이렇게 많이 받고, 그래서 어릴 때는 칭찬 이야기라고 계속 잘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어졌고,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그걸 계속 해서 적지 않게 이제 그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영역은 생각을 못 했는데, 홍익대학교를 들어와서 추상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추상을 할까도 해봤는데, 결국 내가 잘하는 것으로서 어떤 발언을 하자,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리자 해서 그림을 좀 더 잘 그리자 하는 의미에서 극히 사실적인 방법 쪽으로 계속 왔거든요. 무척 힘들지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빨리 접근되기도 하고, 우선 제가 잘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1차원적으로 말로 누구를 좋아한다, 아니면 무엇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면서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돌을 그릴 때는 돌멩이를 보면서 대화를 하고, 나무를 그릴 때는 나무를 보면서 대화를 하고, 도자기를 그릴 때는 도자기를 보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무생물인 도자기가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러나 그 도자기 속에는 수많은 히스토리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 그
항아리가 나한테 오기 전까지 2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란 말이죠. 저는 도자기 광물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난 흔적이라든지 찌그러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것들과 대화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간성이라는 것이 200년 전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오늘은 내 얼굴을 비춰진 항아리에서 나를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고 그렇습니다. 주로 저는 고쳐나가는 쪽이 많아요. 그릴 때는 자신 있게 그렸는데 고칠 때가 고민스럽거든요. 고치면서 그 작업을 계속 만들어 완성시켜 나가는데, 그냥 내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한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계속 어른이 되고 성장할 때까지 그 친구를 돌봐 나가는 것처럼 이제 잘못되거나 좋은 것들을 이렇게 삭제하거나 첨가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가거든요. 완성이 됐을 때는 내 머릿속에서 그려진 어떤 그림이 그것처럼 되어 있는가 라고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안 됐을 때는 괴롭고, 됐을 때는 아무도 없지만 혼자서 미소를 엄청 짓습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저희 과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참 후회도 많고 아쉽고 그 넋두리도 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얼굴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완성된 그림을 볼 때에 모자람이 있지만, 모자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분신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내 그림을 한참 지나온 다음에 보면은 역시 변하는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냥 변하는구나.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변해왔구나. 제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좋고 나쁨이 없어요. 많이 변해왔구나. 그 다음에 이 세상 속으로 함몰되겠지요. 제가 이제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런 노력이 결과로 베니스 비엔날레를 이제 나갔단 말이죠. 86년이니까 지금에 비하면은 꽤 많이 이제 시간이 지난 베니스 비엔날레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시절입니다. 제가 첫 참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시를 보면서 나는 언젠가는 베니스 비엔날레 다시 참석을 꼭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겠. 그때는 이제 몰랐기 때문에, 그 장이 어떤 장이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이제 다시 갔다 왔어요. 이 작품들을 가지고 갔는데 동양의 얘기를 전달한 거죠.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 한이 많았습니다. 그 전시를 내가 첫 참가자로 했지만 한이 많아서 그 한을 40년 동안 갖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풀었고, 내년이 40주년 됩니다. 그 한국의 베니스 비엔날레 참가한 지 40주년이 되는데 그 주인공이 이제 저거든요. 정말 그런 그 경험은 제가 이제 그 화업을 해나가면서 그림 자체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림과 사회의 관계성과 그것에 대한 중요성, 가치를 어필하는데 어떠한 것이 중요한가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림은 작가의 몫이고 가치를 만드는 건 사회의 몫입니다. 삶에 있어서는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면서 내 스스로가 좋은 작가라고 이렇게 자평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앞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 작품으로서는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전에는 돌멩이를 그리거나 그림자를 그릴 때 현실을 주로 많이 그렸거든요. 현실의 삶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연유가 돼서 문명의 상징인 책으로 이렇게 왔고, 갸냘픈 한 인간의 그 순수한 돌로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려왔는데, 요즘에서는 이제 형이하학적인 현실 세계가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세계와 연결지어서 인간의 행복은 어떤 직물적인 거 가지고는 절대 충족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행복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미래의 행복을 꿈꿀 때 비로소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형이 상학적인 쪽과 형이 하학적인 것을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쪽을 많이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절에 보통 갈 때 일주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입구에. 난 일주문을 통과하면서 저 속에 있는 부처님을 보고 싶고 부처님이 그 생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문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은 이제 일주문이라고 치면은 그 너머에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람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 그림은 작은 그림으로 일단 시도를 하는 그림인데, 마음 속에 있던 내 세계를 현실 속에서 파퓰러한 우리 일상 용기들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달랑아리를 그리는데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해가지고 과거는 희미하게 보이고 현재는 뚜렷하게 보이고 미래도 좀 희미하게 보이고 이런 전개되는 그림이었는데, 길게 앞뒤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시간적인 문제로 과거와 미래가 애매하게 잘 안 보이고, 현실의 가운데 그림은 굉장히 뚜렷하게 보입니다. 잘 보여요. 우리가 지금 잘 알듯이. 그런데 뚜렷이 안다고 치는, 저기서 보면은 사과주스병이죠. 아주 뚜렷하게 잘 보이잖아요. 근데 옆에는 잘 안 보여요. 그 포장지로 쌓여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우리가 저 그림을 볼 때에 저건 사과주스다. 사실은 제목을 사과주스 2병이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사과주스를 옆에 하나 놓고는 사과주스라는 건 아는데 그 옆에 거는 만약에 한쪽을 가리면 사과주스인지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주스거든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같이 있지만 모르는 영역도 이제 있는데, 모르는 영역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는 거고, 알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모르는 거고, 인간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알 듯 모를 듯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사과주스는 실물을 가지고 존재와 비존재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랑아리 전개되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길게 늘어뜨려진 시간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나로 압축시키다 보니까 현재라는 뚜렷하게 보이는 달랑아리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한 면이 아니라 여러 면이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 양자석에서는 다중세계라고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한 어떤 개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체가 우리가 보는 어떤 한 면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면이 있는데, 저기서는 한 3면 정도로 이렇게 중첩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중첩된 세상을 한 인간도 갖고 있고 전 세계도 역시 중첩된 세계일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오리무중의 세계. 저는 젊었을 때와 그 다음에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데, 대부분 보면 중장년에서 결정체들을 많이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이제 습작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의 어떤 패턴과 그 권리가 있고, 중년일 때는 중년이 해야 될 몫이 있고, 노년일 때는 노년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냐가 아니라 그 시점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상으로 볼 때도 나이가 젊었다고 좋은 작가가 되지 말라, 또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목이라고 생각하면 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70년대의 작품을 그렇게 해왔고 지금 2000년대지만은 70년대 굉장히 척박하고 힘들고 아무 이슈도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지나고 나니까 저는 행운아예요. 그 시점을 만난 게, 그 시점에 거기에 있었던 게,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그렸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지금이라면 그런 그림이 안 나왔겠죠? 그러면 지금은 과연 어떤가? 후배들이 지금을 얘기를 한다면 내가 그때처럼 후배들은 지금이란 말이죠. 지금 아무것도 어떤 이슈도 없고 중요한 것들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나 깔려 있어요. 못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작가들의 시대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대에 그랬기 때문에 훌륭한 작가인 거예요. 이게 여기에 비해서 그거는 뒤떨어진다가 아니라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있다라는 얘기가. 어느 게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저는 제 그림의 시작이 나는 누구냐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가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은 뭘까? 그걸 근본적으로 제시해가지고 나름대로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게 제 그림의 본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존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있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고 이제 해답을 찾아 나가는 게 제 그림의 역경입니다. 종착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작이자 끄트머리까지 가는 게 있음이란 무엇인가, 이거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죠.